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강했던 1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선반영과 협상입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는 이미 하루 전날 반영한 가운데 TSMC의 호실적이 이를 일부 희석,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을 주시했던 하루였죠. 시장이 주시한 미일 관세 협상 짚어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 일본 관세 담당 강요와 면담, 본협상하기도 전에 큰 진전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위축됐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자면 시장은 두 가지 뉴스의 상승으로 움직였죠. 내부적으로는 4월 금통위를 소화했는데 불확실성에 내린 동결 결정과 함께 성장률을 우려하는 메시지도 나왔지만요.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5월 인하가 유력하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빅 프로그레스, 큰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협상에 대한 선례가 될 거란 판단에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했던 건데요. 자, 미일 협상 주요 의제로는요, 일본 측은 관세 재고를 촉구한 가운데 환율 논의는 빠졌고요.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하죠. 물론 이시바 일본 총리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고 적절한 시기에 직접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지만요. 시장은 일단 어제 회담에 트럼프가 직접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적극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표면적일 수는 있겠으나 양국이 조기 협상에 동의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도 있죠.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미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트럼프가 쥐고 있는 카드는 뭘까요? 일단 일본과의 협상에서 방위비가 등장한 만큼 우리에게도 방위비 언급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 국채 매입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국채 보유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알래스카 측의 화상회의가 이번 주에 있었다고 하죠. 또 조선업을 두고서는 미국과의 협력 이야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 LNG 알래스카 개발뿐만 아니라 조선업 협력이 키워드로 협상에서 등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중국 한한령 해빙 조짐, 엔터주 진짜 미중 갈등 수혜주입니다. 자, 오랜만에 한한령이라는 키워드가 엔터주를 움직였죠.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최근 중국 우한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한국 국적 가수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가진 공연이었고요. 여기 하루 전에는요, 아이돌, 여자아이들의 미연이 중국 톱스타인 쥐꺼지니와 협업, 듀엣곡인 글로우업을 발매했습니다. 미연의 소속사죠. 큐브엔터는 하루 만에 15% 올랐고요. 디어유, SM 등등 엔터주 상승은 어제 광범위했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했듯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받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정말 미중 갈등의 수혜주가 맞냐는 의구심도 있었죠. 미국이 145%의 고율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상황, 중국이 미국 관세 대응에 총력을 건다면 한한령 해제 동력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가 된 건데, 그러나 오히려 일각에선 트럼프의 중국 압박으로 중국이 이웃나라와 동맹전선을 만들고 싶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한령을 해제할 거란 긍정론도 사실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요, 긍정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KB증권은요, 이미 SM 소속 NCT 위시가 신규 앨범 사전 프로모션으로 중국 매체 대상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 격화는 K-팝에게는 수혜라고 강조를 했고요.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작년 3분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였기에 부담은 늘었지만 하반기가 성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기대는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로 중국 개방 의견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히려 미중 갈등으로 미국 콘텐츠 불매 흐름이 중국에서 연출된다면 이 틈을 한국 콘텐츠가 메꿔야 해 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최근 엔터주들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죠. 1분기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SM을 제외하고는 최근 한 달간 JYP 엔터테인먼트는 11%나 빠졌습니다.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내러티브도 다시 쌓여가는 추세라면 엔터업종 전반의 상승 추세가 다시 부각될 수 있진 않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MM의 공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마지막으로 보유한 영구채 주식 전환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HMM은 2016년에서 2020년 해운업 위기 당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총 3조 5,8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8차례 주식 전환을 택했고 이제 어제 각각 7,200만 주를 추가 확보하며 두 기관의 지분율은 합쳐서 72%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분이 늘어나며 산업은행의 BIS 자기 자본 비율이 0.1에서 0.2%포인트 하락하게 됐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변화로 산은의 기업 대출 여력이 최대 5조 원 이상 급감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HMM 민영화 또한 이번 조치로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 기관의 지분 가치가 약 1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인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HMM이 연내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분 가치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중 HMM 매각이 재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한솔아이언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1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소각될 주식 수는 보통 주 52만 주고요. 소각 예정일은 오는 5월 8일입니다. 한편 한솔아이언스는 어제 장 마감 이후 지난 1분기 실적도 공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84% 증가한 488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43.3% 증가한 1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에 힘입어 한솔아이언스 애프터마켓에서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이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 전 관세 관련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통상 협상을 앞으로 3, 4주 안에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수차례 연락을 해왔다는 발언도 함께였는데 이 내용이 오늘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HMM의 영구채 주식 전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HMM 매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주요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마지막 보유하고 있는 7,200원 전환 사채를 이제 행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5,000원에 1억 4,400만 주가 되고요. 지분으로 72%고 합산 지분으로는 한 12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 매각,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일단 전환을 행사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매각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산업은행이 매각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22년, 23년에 뭐 시가총액이 6조, 7조 정도 때 일단 이미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 합산 지분이 12조 이상 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을 좀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유지금리가 뭐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이 HMM 입장에서는 이 금리를 이자 비용을 이 산업은행과 그러니까 해양진흥공사에 낼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제한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3% 금리 이 흐름이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6%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환을 행사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자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관세로 인해서 해양 업 부분이 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역시 이제 수출 물동량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해운 운임 관련된 부분 하락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고, 이 벌크 지수와 컨테이너선 지수도 최근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관심으로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향후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 매각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능한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세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부진 영향을 좀 주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뭐 18,000원에서 22,000원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살펴보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 일어난 흐름들인데 새칩에 대한 논의도 중국 측과 나눴다 그러고, 네.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피력했는데, 최근에 미중 갈등이 상당히 격해진 지점에서 나오는 이런 뉴스들이 어쩌면 이 미중 간의 갈등을 조금 해결하려는 이런 지점들이 나온 걸로 해석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봐도 좀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매출 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구성을 보시면 184조 정도가 매출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중국 매출이 한 16조 정도가 됐다. 이 단일 국가 중으로는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중국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협력 관계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H100을 HB20으로 좀 이 서양을 낮추면서까지 중국에 진출을 했지만 H20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커스터마이징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AI 사업을 이제 중국 쪽에서도 연계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중국 협력 업체들이죠. 바이두하고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그리고 알리바바는 로봇, 텐센트는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엔비디아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중국의 시장에 대한 것도 좀 무시를 못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에 700조 이상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미국 정부와의 유대 관계가 좀 잘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와의 대화 동료 가능성을 엔비디아가 대신 해주려고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의 좀 중심으로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달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4주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달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과 엮여서 이게 오늘장 투자 심리에도 좀 긍정적으로 미칠까요? 아니면 이게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제가 H20 관련돼서 규제를 했었던 이유 자체가 중국이 좀 적극적인 표명을 하자라고 이제 미국이 제안을 할 가능성이 이른바 높았다라고. 협상용 카드를 하나 그렇죠. 내민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이 젠슨왕 대표를 중국에서 일단 먼저 찾았다라는 것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해석이 그러니까 해결할 기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뉴스를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와 관련 있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볼만할까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HBM은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상승과 그리고 뭐 세트에 대한 관세 영향은 없다라고 하면 되레 이제 전공정, 이 레거시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과 그리고 낸드 가격 상승,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대한 반도체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사이버 캡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레거시 쪽과 비메모리 쪽 이쪽이 더 어떻게 보면 HBM보다 더 좋은 그런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민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AI 반도체 칩 수출 통제에 나섰다 보니까 중국 측의 AI 반도체 자립이 더욱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해당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D램을 중국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D램 자체에 대한 그런 높은 고단위의 D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H20을 분명히 중국 쪽에서도 계속 원할 수밖에 없다. 딥시크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H20을 사용을 해서 딥시크를 만든 것처럼 HBM 관련된 그런 칩이 분명히 일단 중국 쪽에서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고단위 D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소요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뉴스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너지 그리고 가스공사 그리고 한국남부발전이 합심해서 3조 원 규모의 베트남 LNG 발전소 수주에 착수했습니다. 관련주도 함께 짚어볼까요? 일단 베트남의 LNG 발전소를 이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21년부터 준비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구체화가 이제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총 투자 금액이 한 3조 77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국채 입찰 방식으로 투자사를 선정을 하고요. 26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투자 준비를 하고 4분기 정도에는 본 공사를 착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0년 1분기에 상업 운전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왜 이제 LNG 발전소에 계속 열을 올리는지는 이제 전력 산업에 대한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과 수력 발전이 한 약 70%의 이 발전소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LNG 쪽이라든지 다른 친환경 쪽 관련된 부분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만든 경우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고장이 많이 되고 있고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전기가 막 끊기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종목들이 일단 한화가 있을 것 같고요. 한화가 하나에너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거기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간접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액화천연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잘 포집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유니드라든지 에어레인 같은 그런 종목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LNG 피팅 관련돼서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살펴볼 이슈가 브리핑에서 앞서 보셨던 대로 한국 국적의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데 그럼 질문이 우리 상장주 가운데서 이 내용들의 수혜를 좀 더 많이 볼 기업이 어딘가 하는 점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엔터 기업 4사는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4사 말고 예. 이제 중소형주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큐브엔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큐브엔터에 소속돼 있는 가수 중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일단 아이돌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역시 중국인 이 소속 가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우기 같습니다. 씨, 슈아 씨 이렇게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인 배우가 일단 우리나라 소속되어 있는 일단 아이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브엔트의 아이들이 이제 미국, 중국 쪽에서도 상당한 팔로워 수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게 거의 1위, 2위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멤버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이 큐브엔터가 VT라고 하는 화장품 관련된 회사와 관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들샷이라든지 다양한 콜라보로 사업을 중국 쪽에서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아이돌인 뭐 나우데이지라든지, 그리고 카카오엔터와 최근에 음악 컨텐츠 관련돼서 유통개혁을 1,300억 정도 했다라는 것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는 일단 이미 텐센트 뮤직과도 어느 정도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동떨어진 그런 사업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중국과의 가장 크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은 큐브엔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이 큐브엔터의 관계사 화장품 기업 VT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렇죠. 어제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근데 같습니다. VT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들샷을 만들고 있는 그 업체인데 엄청나게 좀 인기가 많죠, 요즘. 인기가 좋죠. 그래서 멀티 브랜드라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예. 다이소의 리들샷을 뭐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쪽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 쪽까지 계속적으로 팔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T도 연계해서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돼서 좋은 그런 흐름으로 좀 실적 부분들이 엔터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에 대한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